네, 상클 라이프입니다. 목요일엔 극장 개봉작부터 OTT 시리즈까지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. 오늘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스크린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첫 번째 영화는 네. 재난 상황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고 들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처음 소개해드릴 작품은요. 화이트 노이즈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. 어제 막 개봉을 했어요. 네. 이 작품 좀 독특한데 어제 개봉을 극장에서 하고 이제 곧 또 넷플릭스에서도 보실 수 있는 작품이에요. 이 화이트 노이즈, 백색 소음이라는 뜻이잖아요. 예. 일상에 거의 방해가 되지 않는 소음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갑자기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 앞에 이 마을 주변 외곽에서 정말 독성이 가득한 화학 폐기물을 실은 트럭과 열차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접근 중이고 모두 대피하십시오라는 대피 명령을 받고 나서부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. 이 잭과 아내, 이 가족은 마을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 행렬에 합류하게 되는데요. 이 작품은 1985년 출간된 동명의 돈 드릴로의 장편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이에요. 시작은 재난 영화처럼 시작을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이 섞여 있고 이 재난 상황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를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. 중간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막히는 가운데 대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작년 연말에 이 유행했던 돈룩업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. 네. 올해 연말엔 이 화이트 노이즈가 또 지구 종말급의 재난을 가지고 온 거죠. 그렇죠. 돈룩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블랙 코미디 성격이 좀 강하고 우리에게 일침을 주기 위한 재난 영화였다면 네. 이 작품은 재난이라는 게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혼돈이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? 조금 더 깊이 내면으로 들어간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이 벳과 바벳 부부가 갑작스럽게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이 도시를 떠나야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거든요. 이 예기치 못한 사건을 접했을 때 한 평범한 가족은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넘어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작품을 보시면 제가 아까 장르가 좀 여러 개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재난 영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수순대로 영화가 흘러가지 않아요. 아, 그래요? 예, 재난이 벌어지고 나서도 갑자기 이 시퀀스, 이 장면은 왜 나오는 거지? 라는 생각을 문득하게 할 만큼 그러다 다 보고 나면 결국 저 모든 것이 우리 삶의 혼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라고 약간 말씀드립니다. 피식피식 웃음 포인트도 있는 거죠? 예, 웃음 포인트도 있고요. 그런데 웃음 포인트보다 약간 조금은 의아해하면서 계속 영화를 따라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까 넷플릭스에서도 곧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, 그러니까 보통 개봉하고 좀 한참 뒤에 넷플릭스에 풀린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. 근데 네. 이거는 거의 동시에 개봉을 했네요. 예, 이 OTT 특히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극장에서 짧게 상영을 하고 네. 네. 예, 집에서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맞는데요. 12월 30일부터는 또 집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. 이 작품은 뭐 노아 바운백 감독, 아담 드라이버, 그레타 거윅, 이 소위 이 아담 드라이버와 노아 바운백 감독 사단이라고 불리는 배우들이 총출동한 작품이고 또 올해 사실 해외 영화제를 휩쓸다시피 한 작품이기도 해요. 네. 그래서 극장에서는 이 어떤 화면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시고 집에서는 또 편하게 이 이야기 다시 한번 감상하시는 방식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영화 만나볼까요? 네, 두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요. 약간 구미 당기게 하는 제목인데 제목이 The Menu입니다. 더 메뉴. 예. 이 작품은요,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요리를 즐기기 위해서 외딴 섬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받은 12명의 손님들과 요리사에 관한 이야기예요. 정말 이곳에서밖에 먹을 수 없는 세계에서 단 한 번만 가능한 이 식당의 메뉴, 어떤 메뉴들이 나오는지도 궁금한데 네. 저 메뉴 하나하나에 비밀이 숨겨져 있고요. 각각의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올 때부터 도대체 이 사람들을 왜 여기 불렀는지 이 음식들 하나하나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밝혀지면서 처음에는 와 저런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식사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점차
저긴 안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요? 바뀌는 요리 스릴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와. 저희가 공복의 방송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하면 되게 힘든데 네. 아무튼 괴기하지만 기괴하지만 음식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좀 음식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. 음식 보는 재미가 이 영화의 사실 절반쯤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이 작품의 컨셉 자체가 한 끼에 1,250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한 180만 원 정말 정도. 고급. 정말 고급 메뉴를 이제 코스 요리로 펼쳐지게 되는데요.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코스 요리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체 요리부터 메인 디시, 디저트까지 단순한 요리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에요. 네. 그런데 어떤 순간에 요 요리부터는 갑자기 이 요리가 아니라 무언가가 사라지게 되는, 점점 먹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요. 음식 자체는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. 소위 우리가 뭐 미슐랭 3스타라고 부르면 뭐 최고의 레스토랑이라고 하잖아요. 그 미슐랭 3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의 셰프가 직접 실제로? 이 음식에 참여해서 배우들이 직접 음식을 먹으면서 연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준이었다고 들었어요. 근데 진짜 좀 섬뜩하고 하나씩 사라진다고 하니까 마냥 즐겁게 한번 볼 수는 없을 것 같고. 네. 근데 정말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등장인물도 굉장히 다양해요. 맞습니다. 12명의 사람들 모두 다 연기력 하는 배우들이고요. 포스터만 딱 보셨을 때도 이미 나 이 배우 좋아해 라는 배우들 많이 나왔을 텐데요. 네. 그중에 이제 이 섬에 대한 얘기부터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이 예전에 이 섬에 갔다가 저 배가 끊기면 나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라는 생각을 작가가 했다고 해요. 아이고, 네.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하고요. 이 작품에 등장하는 배우들 굉장히 다양한 인간 구상이 보여지는데 그중에 자, 주인공 셰프 얼굴 보시면 익숙하실 거예요. 누군가는 볼드모트로, 누군가는 신들러 리스트로 기억할 이 랄프 파인즈가 셰프를 연기를 했고요. 이 레스토랑에 초대받은 손님 중에 유일하게 리스트에 없는, 그러니까 초대받지 못한 손님 역 마고 역은요. 안냐 테일러 조이가 연기를 했습니다. 안냐 테일러 조이는 최근에 그 퀸스 갬빗이라는 시리즈로 정말 크게 사랑받은 배우고요. 네. 또 남자 주인공으로는 니콜라스 홀트가 연기를 했는데 니콜라스 홀트 할리우드에서 정말 연기파 배우죠. 이 오랜만에 분장 없는 멋진 얼굴을 영화에서 보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어요. 이 한정된 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. 다음 작품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? 네, 다음 작품은요. 이 누구나 한번 보면 제목을 떠올릴 만한 명장면이 있습니다. 이 명장면 영상으로 한번 먼저 만나보실 수 있도록 오늘은 좀 두 편의 재개봉작 준비했는데요. 네. 자, 첫 번째 영상부터 한번 만나보실까요? 네. 예. 이 뒤에 왔다시아까지 꼭 들어야 좀 시원한 느낌이에요. 오갱키까지만 들으면 좀 아쉬운데요. 답답한. 네, 이게 맞아요. 거의 뭐 밈처럼 유명한 장면인데 맞습니다. 사실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작품 아직도 생소한 또 젊은 분들 있을 수 그럼요. 있고 네. 좀 어떤 작품인가요? 이 작품이 벌써 1999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. 러브레터라는 작품이고 지금 보여주셨던 이 장면 겨울만 되면 왠지 저 장면 한번 봐야 될 것 맞아요.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대표적인 일본의 로맨스 영화인 이 러브레터가 다시 재개봉 극장에서 만나게 됐습니다. 네. 한국에는 이와이 슌지라는 감독의 이름을 각인시킨 작품이고요. 이 오타루의 설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감성적인 멜로죠. 이 영화 보고 오타루 여행 가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. 저도 그랬었어요. 네, 세상을 떠난 옛 연인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. 그런데 그 편지에 같은 이름으로 답장이 오게 되죠.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세상을 떠난 그 연예인과 이름이 같은 주인공이었고요. 이 세 사람 사이에 숨겨진 첫사랑의 아련한 비밀들이 펼쳐지는 작품이죠. 네. 친구들,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랑 같이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 재개봉 작품은 뭘까요? 이 작품은요, OST가 정말 유명한 작품입니다. 이 멜로디 딱 한 소절만 들어도 아하
다 무릎을 치실 것 같아요. 네. 자, 한번 들어보실까요? 정말. 우리 휘트니 이모, 휘트니 이모의 노래 오랜만에 들으니까 이모. 정말 좋은데. 언제 네. 들어도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. 근데 이거는 이 영화는 안 본 사람이 있어도 음악은 정말 다 알 것 같아요, OST를. 이 OST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. 그야말로 휘트니 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당시 빌보드를 무려 싱글 차트 14주 연속 1위 했던 정말 부동의 명곡이고요. 올해가 벌써 개봉 30주년을 맞아서 재개봉한다고 합니다. 그래요. 극장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. 전직 대통령의 경호원이 최고의 팝스타의 경호를 맡게 되면서 이 세상이 원치 않는 사랑에 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죠. 이때만 해도 이 휘트니 휴스턴과 케빈 코스트너의 연기 자체가 이 흑인 배우와 백인 배우의 로맨스라는 것으로 화제가 됐었고 그때만 해도. 키스 씬이 나왔을 때 극장에서 굉장히 야유가 나오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. 이 당시만 해도 되게 쉽지 않은 로맨스 선택이었는데 그땐 그랬지 수준이네요. 그땐 그랬지 수준이죠. 네. 예, 그러나 지금은 그야말로 로맨스 영화의 어떤 전설처럼 남은 작품인데요. 예, 이 작품 한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흥행에 성공했었어요. 그야말로 추억의 영화. 이 작품이야말로 자녀들 손잡고도 같이 가서 극장에서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, 방금 네. 총알 딱 나오니까 이게 몸 던지는 장면,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. 놓치면 안 됩니다. 네. 또 시대가 달라진 만큼 또 다른 느낌,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저희 상클 언제나 사랑해주세요, 여러분. I will always love you. 네, 이렇게 깨알 홍보했고요. 오늘 고전 명작부터 또 오늘 새로 개봉한 영화까지 잘 살펴봤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이었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